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의 연규혁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균형 발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과 또 혁신 역량을 가능케 하는 지역 인재 육성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지역 대학의 역할도 매우 큽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서원대학교 손성민 총장과 함께 지역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저희 이슈토크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원대학교 총장 손성민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와 우리 사람 몸과 마음들이 다 꽁꽁 요즘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의 이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현재도 지남은 과거 있듯이 우리 미래, 희망의 미래, 백신이나 코로나 지금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 터널 끝에 약간의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회의 소통과 우리 대화와 어떤 경쟁보다는 우리 협력으로 아마 조만간에 우리 건강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서원대학교도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즐거운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대학교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제 몸과 마음이 꽁꽁 얼었다는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희망이 일단은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또 총장님 말씀처럼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8일이었습니다. 고 손용기 서원학원 이사장님께서 운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손용기 이사장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 먼저 지난달 그 손용기 이사장님 장래에 지역에서의 조의와 어떻게 보면 위로 진짜 감사히 저희 서원 가족 모두 다 진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드리면 학교를 아기로 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순진하고 깨끗한 게 결국 학교다. 결국 그런 아이들이 깨끗하고 곧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항상 그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사장님은 항상 합리적 혁신, 그다음에 항상 사랑, 행복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마지막에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저희 서원학원의 어떻게 보면 교육 이념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2년간 사실 췌장암 계속 투병 생활 중이셨고요. 마지막 2달은 거의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셨는데 그래도 이 학교를 걱정해 주시고 돌이키면서 인생 얘기하시면서 내가 서원학원을 경영하게 된 게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고 제일 즐거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재산 정리하시면서 그거 서원학원에 기부하시며 한마디 딱 그래요. 너무 시원해. 너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런 말씀 해주시면서 우리 서원대학뿐만 아니라 산하 5개 중고등학교까지 끝까지 그 걱정하시면서 그런 모습에 아마 그래서 십몇 년간 이 힘든 췌장암을 뭐라 그럴까요? 견디어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서원 가족 모두 다가 이런 이사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중부권에 진짜 우뚝 쓰는 대학과 학원으로 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뜻을 좀 잘 받들어서 이끌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에 정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학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서원대학교는 좀 어땠습니까?
뭐 대학들 진짜 뭐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가 또 같죠.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이 학교를 못 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학생들이 교수님을 못 보고 교수님들은 제자를 못 보고 저희 대학이 우리 교육이 이 대면이라는 만남으로 모든 교육을 한다라는 패러다임이었었는데 네. 갑자기 학교를 못 오니 그러니까요. 패닉이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학교의 준비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떻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 방역이든 이 감염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이 다 또 학교 책임으로 돌아와 있는 입장에서 그런 준비하고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 시스템 갖추고 하는 거에 저희도 뭐 감염병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온라인 시스템 갖춰주고 뭐 이런 또한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 문제도 상당히 반환 문제, 그렇죠. 예, 뭐 이런 뜻하지도 않은 많은 이슈들을 숨가쁘게 이렇게 같이 왔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같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학생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발적으로 네. 학생 등록금을 전 우리 학생들한테 일부나마 돌려주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슈화하기 전에 해줬다라는 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네. 또한 뭐 좀 재미난 말로 저희가 장학금을 줄 때 약간 숨바꼭질을 합니다. 왜요? 누구 통장에 그 장학금을 주느냐에 따라 학부모 통장님으로 드리느냐 학생 통장으로 주느냐 우리 네. 그 숨바꼭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학부모 승인을 받고 학생 통장으로 가던가 아니면 학부모 통장으로 가는데 네. 요번엔 다 학생 통장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럼 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사실은 이제 정말 뭐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뭐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는 거며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예. 같은데 이제 교육 환경에도 이제 많이 변화가 생겼잖아요. 우리 학생들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들이 좀 생겼는지 듣고 싶습니다. 참 뭐 초기 1학기 때는 네. 시스템을 못 갖췄기 때문에요. 상당히 우왕좌왕도 그렇죠. 하고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하다못해 학교도 시스템 쫓아서 셋업하는 거 저희가 뭐 e캠퍼스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니까 이제 서버의 용량이 부족해지. 그렇죠. 뭐 그냥 하나의 일을 시작하니까 연쇄적으로 일들이 다 터지는 문제가 거. 생기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갖추고 뭐 이러느냐고 상당히 정신이 없었고 학생들도 곧 끝나겠지. 다들 맞아요. 시작에는 곧 끝나겠지. 진짜 곧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궁금했던 게 사실 예. 이제 비대면 수업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사실은 요즘에는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너무나 자유자재로 예. 잘 사용을 그쵸.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는 예. 이 비대면 수업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예. 익숙치 않아 하시는 예, 분들이 그렇죠. 분명히 계셨을 것 예. 같거든요. 예. 좀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교수님들 안 계셨어요?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저희가 1학기 때 그 헬프 데스크라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뭐 만들어서 24시간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네. 야간에 이렇게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뭐 올리다가 어떤 뭐 만들다 문제 생기면 누군가한테 풀어달라면 그래서 사실 24시간 뭐 서비스도 해봤고 온라인으로는 그다음에 헬프 데스크가 학교에 있어서 와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쓰는 방법과 e캠퍼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올리느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관심만 가지면 곧 풀어지는데 문제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만드는 게 이게 문제더라고요. 신입생들에 대한 뭐 안타까움도 많으셨을 테고, 근데 이제 문제가 저희가 이제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갈수록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그 현재 지금 우리나라 지역 대학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지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예, 뭐 학력 인구 감소는 뭐 예견된 일이었고요. 네. 벌써 10년, 15년 제가 교수생활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인구 통계를 봤기 때문에 네. 예견된 일이었는데 막상 닥치니까 네.
무섭네요. 그렇죠. 예, 올해가 사실 최초로 저희 대학 신입생 정원보다 네. 정원이 실제 시험 보는 학생 수보다 지금 많아지는 첫 해입니다. 예, 사실 작년 올해에서 우리 학령 인구가 12만 명이 줄었어요. 12만 명이요? 예, 12만 명이 근데 또 줄었고. 갈수록 더 가속화될 거 아니에요? 2023년에는 지금 뭐 학령 인구 줄는 문제가 어느 정도냐면 대학의 정원보다 대학에 지원하는 숫자가 9만 9천 명, 약 10만 명이 23년이면 벌써 3년 뒤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뭐 20몇 년도에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가 50% 정도가 신입생 모집에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사립의 50%, 4년제 사립의 50%가 신입생을 못 모집하는. 그러니까 적게 모집하는 게 아니라 못 모집하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한번 이게 한꺼번에 쓰나미 같아요. 알고는 있었어요. 경험을 못했어. 설마 우리는. 그렇지만 이게 밀려 들어오니까 한마디로 뭐 정신이 없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뭐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들, 사립 대학들 중에 경쟁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인구가 절대적인 숫자가 줄더라도 우리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끔 이런 학교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지역 대학이 이런 어려운 입시 환경들을 조금 돌파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구체적인 뭐 내용보다 일단 일반적으로 사실 이 대외적으로 오는 쓰나미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은 현실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대처 방안도 사실 어느 대학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말이 답이에요. 지역 대학화하자, 변화를 빨리 하자. 변화라는 게 뭐 요즘은 학생이라고 부르는 시절이 지났어요. 소비자라는 말로 바뀌었다. 지난 한 10년 사이에 학생을 소비자라는 손님이라는 표현으로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서 막 바뀌어가는 문제라 소비자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학교, 뭐 학과든 뭐든 변화를 하면 살 것이고 그 변화에 뒤처지면 암만 등치가 큰 대학, 등치가 커도 순식간에 쓰나미에 하겠다라는 그 큰 틀에는 아마 어느 대학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 큰 틀을 가지고 어떤 액션 플랜을 각 대학이 빨리 할 수 있느냐가 물론 저희 대학도 그걸 고민해서 여러 가지 액션 플랜들을 뭐 짜고는 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2023년도 불과 정말 이제 뭐 2021년도 다 됐고요.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코앞까지 닥쳤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수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 지원도 이제 곧 며칠 뒤에 시작하니까. 그렇군요.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입시 박람회가 다 취소가 됐잖아요. 우리 학교가 가진 그런 장점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 신입생 모집은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뭐 예년에 비해서는 뭐 약간의 그러니까 충격이라면 충격은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 수시 모집에는 6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6대 1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수시 모집에서. 왜냐하면 한 학생당 수시 모집을 6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6번은 넘어야 1대 1로 매칭이 되는 거니까 6대 1은 넘어야 뭐 산술적으로는 모집이 일단은 모집을 어느 정도 정원을 채우는 거 아닌가라는 물론 편견이기 때문에 이건 뭐 편견의 문제가 아니라 6대 뭐 100대 1이 돼도 좋은 과들도 정원이 40명이면 40명을 뽑지 80명을 뽑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 학과가 제일 조금 뒤처지는 학과가 안 생기는 게 사실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10대 1이 되든 20대 1이 돼도 어느 학과가 100대 1 되는 과들도 있거든요. 네네. 100대 1이 된다고 모집 정원에 2배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6대 1이 저희 대학도 넘어섰고 그런 쪽으로 평균적으로는 올해도 작년 수준의 뭐 수시 모집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은 하지만 가장 모집이 좀 잘 안 되고 부족한 과들이 그 부족함이 평균에 좀 가까워져야 입시는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는 이게 이 두려움식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네. 한 대학에 어떤 과가 모집을 못했다, 저 대학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다음에는 저 대학은 모집 못한대. 그렇게 또 퍼지겠군요. 예, 그렇게 되면 다음에 지원도 안 할 테고. 크게 아주 문제가 생기는 형태라 사실은 수시 지원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수시는 작년 수준을 갖췄고요. 네. 아마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 수시 모집에 아니면 정시 모집의 결과를 보고 진짜 어떤 과에 어떤 빨간불이 켜졌느냐를 빨리 캐치해서 사실 4월 달이 내년 4월이면 내후년 입시를 위한 구조조정이나 정원조정을 하거든요. 4월부터 벌써 하는 거군요. 4월에 정해서 5월에 교육부에 통보하면 다음 해 정원이 모집 이제 요강을 또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네. 조금 빨리 그래서 아까 제가 일반적인 건 변화를 빨리 해야 그쵸. 된다는 게 이렇게 변화를 그때그때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심각히 받아들여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대학은 아마 살아남을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그쵸. 거고 그렇지 못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죠. 근데 보는 눈이 좋아요.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선택하는 사람의 눈으로 봐야지 우리 교수님이나 학교의 눈으로 자꾸 보면 그쵸. 입시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변화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사실 그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예. 계속해서 변화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학과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제 있었던 학과가 없어지기도 하고 예.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네. 이런 과정들도 좀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처하고 계신가요? 뭐 거기에는 뭐 방법이 없고요. 네. 뭐 사실 소통과 같이 대화하고 어떤 면에서는 읍소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뭐 학생도 학생이지만 구성원들 특히 교수님들의 어떻게 보면 교수라는 직업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자기의 전공이라는 아주 깊은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가 되면 자기가 도태된다 그럴까 자기가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사실은 뭐 반발도 심한 거고 그쵸. 그거에 대한 저희가 심해서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을 좀 바꾼 게 옛날에 학과의 제도보다는 네. 학부의 제도로서 학부. 학부의 전공이라는 말은 약간의 어떤 전공이 조금 잘 가면 그쪽 전공으로 정원을 좀 몰아주고 교수님도 같은 학부에 들어와 있을 정도면 충분히 뭐 1학년이든 뭐 기초 과목은 충분히 서포트가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도와주다가 이게 학문도 지금 인기도 돌고 도는 맞아요. 입장이라 그렇게 하고 있다 다음에 또 이게 넘어오면 그런 변화를 일단 교수님들에 대한 자기 자리에 대한 이 안전성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선택한 거를 보이면 요즘은 택해질 수밖에 없을까. 물론 재학생들이 자기 후배 하지만 같은 학부라는 걸로 몰려 있으니까 그쵸. 후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 전공에 가르치는 이 과목들이 바뀌어간다 그럴까.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총장님이 이제 재임하신 기간 동안에 굉장히 뭐 성과도 많으셨고 이제 표창도 되게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 예. 이제 어떤 성과로 표창을 받으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하도 뭐 17년인가요? 17년에 아마 이 산학연 네. 유공 표창으로 아마 이 어디입니까? 우리 총리 국무총리상 표창. 예, 표창 받았고요. 바로 이어서 일자리 관련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18년에는 저희가 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올해도 네. 올해도 이 농어촌 봉사로 농림식품부 장관상을 받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뿌듯한 게 이게 관계나 관심으로 받은 상들이거든요. 다. 아직 저희가 실력으로 부족해서 뭐 대단한 연구나 뭐 이러기보다는 학생들하고의 관계, 학생들한테 관심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구성원 한 분 한 분들이 다 노력해서 받은 상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농촌 봉사로 받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 사회봉사센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던 일에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서원대학교 하면 사실 이제 사범대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매년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 이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데 좀 뭐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사실 저희 사범대 얘기하면 조금 으쓱으쓱하다 그럴까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나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가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어느 대학에 있느냐가 저를 대표하게 돼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지금 현실에서 어느 대학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자기가 꼭 거기에 진짜 어떤 그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교수님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얘기에서 사범대 얘기를 하면 어디 가서 할 말도 좀 있고요. 어깨가 진짜 올라가셨어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수님들의 관심. 교수님들의 관심. 제가 실예로 작년에 저희 대학에서 그나마도 가장 잘 사범대 중에서 요즘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서울대를 가지 말고 서원대를 가라라고 할 정도로 저 체육교육과가 상당히 요즘 임용률이나 최근 한 10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사범대 얼마 전에 이제 시험 봤지만 시험 볼 때쯤은 사범대 임용고사 볼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합니다. 작년에 실예인데 제가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벌써 재작년이 됐군요. 올해. 체육교육과 학생 자신 있게 4학년 학생이 자기는 자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잘 저기 해보자라고 하고 저 졸업식 무렵에서 도서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봐서 아는 척을 했어요. 시험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1차에서 떨어졌어요. 라고 할 때 저는 오히려 안타깝고 이걸 또 어떻게 위로해줘야 되나 막 하는데 얘가 자신 있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에서 이게 우리 학교에서 저 학교에서 남아서 1년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요. 저희 대학 실지 임용고사 합격하는 사람이 통계를 내보면 2년차 합격률이 그러니까 졸업하고 1년, 2년째 시험 봐서 합격하는 율이 한 60%가 넘습니다. 합격자의 이렇게 연수를 보면 한 60, 70%가 그 안에 딱 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졸업해도 이게 졸업이 끝이 아니라 졸업해도 우리는 붙을 때까지 우리 학생이다. 학교에서 걔네들을 챙겨준다. 실제로 챙겨주고 있고요.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제가 학교에 남아서 저 집이 지방이지만 여기에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바로 붙은 선배든 후배든 와서 자기가 특강비를 받는 게 아니라 특강비를 줘서 강의를 하고 저희 대학은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선생님보다 누가 제일 잘할까요? 그 시험 막 붙은. 그렇죠. 맞아요. 그런 선후배의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학교가 그거를 케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범대에 임용고사 하면 모토가 우리는 입학부터 졸업까지가 아니라 입학부터 임용고사 붙을 때까지 학교가 보장해준다. 너네들 시험 보는 거에 보장해준다. 저는 이 한 말로 우리 학교에 왜 임용고사에 이렇게 잘 붙냐. 학교가 걔네들을 졸업생 예정자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도
그 학생들을 결국은 챙겨주고 우리가 관심 갖고 어떤 자기네들 선후배끼리의 이런 관계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이 임용고사의 그 놀라운 합격률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 합격률이 유지가 되는 거고 사범대학의 명성이 계속 그럼요. 또 이어지는 뭐 것 같습니다. 몇 년만 되면요 이런 표현이 선순환 구도로 바뀐다는. 그러니까요. 좋은 학생들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또 더 그러면 합격률도 선배고 높아질 수 후배고 있고. 더 자기랑 같은 길을 가는 후배가 제일 예쁘대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또 자기가 붙고 나면 누군가한테 그 노하우를 막 도와주고 싶을 때 그 장만 마련해 주면 이게 선순환 구도의 그런 장을 맡으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합격률. 자동 시스템처럼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또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원대학교가 이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기관을 운영하는 위탁 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 세종청사에 직장 어린이집 아마 저희 대학이 운영하는 게 제일 세종청사의 가장 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뭐 학원에서 뭐 산남동의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육아의 우리 건강 관련한 센터. 사실 너무 좀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를 하기가 좀 못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지역사회 일들에 도움도 주고 받고. 사실 뭐 이렇게 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학생들이 제가 와서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봉사를 졸업에 의무화를 시키니까 무조건 해야 저희 돼. 학생들은 이 자유화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의무화를 시키니까 저희가 1년에 사회봉사로 나가는 건수가 10,000건이 훨씬 넘습니다. 와, 10,000건이요? 10,000건이 넘는다는 것은 사회의 어떤 저기에 가서 학생들이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영유아가 됐든 노인분들이 됐든 그쵸. 뭐 진짜 우리의 힘드신 여러 구석구석에 가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 힘이 우리 애들 학생들도 처음에는 억지로 갔을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사회라는 것도 느끼는 보고 게 있죠, 또. 거기서 자기가 어떤 목표성도 얻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잡도 없습니다. 이번에 컨택을 통해야 어떤 이 잡들이 생기죠. 이 지역의 잡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우리 시나 지자체 어떤 위탁기관의 선정에도 당연히 도움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다 유기적으로 만남과 부딪힘 속에서 일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저희 서원학원이, 서원대학교가 사실은 뭐 12년 전에 22년이었어요. 많은 이런 청주 시민, 도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 입장에서 변했다는 모습은 행동으로 보여야지 어떤 뭐 우리가 발표든 어떤 뭐 다른 뭐 신입생 모집 그건 우리를 위한 거지만 좀 사회를 위해서 진짜 봉사하는 이런 모습에서 그런 위탁기관도 자꾸 늘어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총장님께서는 이제 2012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 그러니까 재임을 하셨던 거고 지금 또 이제 또 총장님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지난 재임 시절 기간 동안 기간 동안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좀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 많은 이 생각들이 지금 막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딱 하면 2차 우리 대학 역량평가 받은 게 가장 기억에도 남고요. 진짜 가슴 졸이게 기다렸고 그 우리 손영기 이사장님이 이 소식 듣고 만세삼창을 이사장님 방에서 하셨으니까요. 그만큼 전 구성원들이 이 2차 우리 대학 역량 평가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노력과 저희 서원대학 보면 저희 학원 들어왔을 때가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걸려 있어요. 사실 밑에서부터 시작돼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이 오름이 산 오르듯이 평준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가 우리 대학이 변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대학 평가였기 때문에 그 평가를 준비하고 사실 몇 년간 준비하고 구성원과 끼리 진짜 밤새면서 같이 이 네. 여기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에 대서의 기쁨보다는 그 노력을 같이 하는 이런 동료들이 우리 대학도 생겼다라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나왔다라는 그 가정과 결과 이거가 종합되면서 우리 대학의 진짜 실력이 늘었다라는 네. 거에 대한 진짜 기쁨인 거죠. 또 이제 그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끈끈함도 네. 더욱더 더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들었고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좀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예. 우리 서원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까요? 예. 사실 이런 저기에 4차 산업혁명, 뭐 AI니 인공지능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자라는 게 저희의 결국 융합이다. 네. 융합이라는 걸 위해서는 일단은 학교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주고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갖춰줘야 될 때 그 하드웨어를 위해서 그래서 수동에 저희 이 융합 대학을 아예 단과대를 하나 만들었고요. 융합 대학에서 이런 융합 기술원, 융합 네. 복합 기술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인재들을 갖다가 교수도 놓고 그래서 뭐 유튜버 양상하는 그 시스템, 1인 방송하는 시스템도 쫙 갖춰놨고요. 네. 우리 뭐 이런 사물 인터넷 할 수 있는 시스템들, 뭐 진짜 AI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쫙 갖춰놓고 거기서 이제 각 학과에서 일단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전공들을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이라든가 뭐 웹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멀티미디어 관련해서 뭐 요즘 게임 VR 전공이라든가 뭐 요즘 웹툰 애니메이션 전공 뭐 이게 다 3D를 기반으로 해서 그쵸.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 네. 뭐 대단한 저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기술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자재나 시설을 완비해 놓고 거기서 좀 융합을 하면서 뭘 만들어 놓자라고 해서 이번도 아마 내년 4월이면 한번 이 멀티미디어 관련해서 좀 학과들을 좀 탄탄히 서로 배치해 놓고 뭐 예를 들어 기존의 과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융합에서부터 4차가 온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저희 대학에 오래전부터 디자인과가 있는데 순수한 디자인으로서는 근데 그 기술을 약간 IT 접목시켜서. 기술을 접목시키고 저희 광고 홍보학과 잘 되지만 광고 홍보학과 같은 경우가 영상 미디어하고 좀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면. 결합돼서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쪽에랑 같은 그쵸. 전공 안에서 복수로 수업을 조금 그런 쪽 내용을 들어가면서 융합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융합이 되면 학점만 들으면 그 전공으로 우리가 졸업장에 전공으로 이름을 써주고 이런 수동의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단한 걸 못해도 거기에 VR 시스템이 되는데 AR 시스템을 실제 갖추고 있고요. 그런 기업을 또 옆에 융합으로 기업들을 모셔다가 우리 어떻게 보면 연구소를 만들어서 기업이 있어야 학생들도 그쵸. 저기도 보고요. 그래서 사실 충북도를 좀 이렇게 좀 끌고 가고 싶은 생각, 네. 그 수동에 있는 그 기술원은 뭐 어떤 대단한 우리 지방에가 기술을 만들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사실은 거기까지는 갈 수 없어도 우리 교육이지 않습니까? 초중고생, 특히 유치원 초생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뭐 듣고 이게 난감하거든요. 이게 뭔지. 실제 한번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이런 공간을 좀 마련해 줌으로써 그런 젊은 어린 우리 학생들이 나는 앞으로 이런 쪽의 영역에 전공을 할 거고 내 꿈을 꿀 거야 라고만 대학이 마련을 해놓으면 이거는 미래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미래 소위 우리 수요자를 위해서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예, 저희 4차 산업혁명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융합 관련한 네. 기술원의 어떤 체험관을 먼저 만들고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총장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이제 뭐 지역 인재 양성과 또 지역 사회 나눔을 위해서 서원대학교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지역 봉사는 우리 사회봉사센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접촉이고 더 많은 학생들의 경험과 어쩌면 요즘에 앞으로의 인재가 결국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학교의 어떤 구성을 할 때 저에게 요즘 이렇게 비대면 수업의 앞으로의 패러다임에서는 어떤 지식을 전달해 가지고는 학교가 맞아요.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말은 이 뭐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대학에서 가르치기보다는 서비스를 오히려 가르치고 그 어떤 이 사회의 그 마음을 더는 뭐 동정심을 갖게 하거나 이런 하다못해 우리 이사장님이 얘기하는 인간성을 가르치는 게 얘네들한테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적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사회봉사도 하겠지만 또한 어떤 기술이나 지역에는 입장에선 전 기업에 있는 이 청주라는 지역은 옛날 청원군이 감싸고 있고 거기엔 많은 산업체가 있어요. 조그만 중소기업이 몇천 개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진짜 어떤 기업의 종류가 있을까? 우리 지역 학생들을 뽑아서 그런 인재, 그런 수시 전형을 만들어서 뽑아서 그런 전공을 키워서 그런 전공이 바로 지역에 있는 기업에다가 인재를 연결해서 취업까지도 연결해주는 실제로 필요한 대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 아마 뭔가 뭐 우리 봉사로도 기여해야 되지만 어떤 대학으로서의 어떤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총장님 임기가 이제 4년 주기잖아요. 예, 예. 이제 뭐 앞으로 임기 내에서 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많으시겠습니다만, 예. 임기 내에서 꼭 이루고 싶다 하시는 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저희가 요즘 뭐 대학은 3년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대학의 3년. 미래는 네. 5년도 없고 10년도 없다. 3년의 주기 앞으로 평가. 3년. 네. 왜냐하면 평가가 3년씩 돼요. 그죠? 그렇군요. 대학이 항상 3년씩 평가하는데 평가할 때마다 지표들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자꾸 그 지표에 의해서 대학들이 바뀌어가지만 지금의 질문은 5년, 10년에 대한 얘기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저는 우리 대학의 어떻게 학문적인 정체성을 좀 이렇게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그룹핑을 잘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근간은 당연히 사범대이기 때문에 사범대를 요즘 사범대는 나라에서 줄이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소수 정예화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졸업해서 입학해서 임용고사 끝날 때까지가 우리 학생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산업체 얘기를 했는데 지역에 많은 산업체가 결국 뷰티, 화장품, 식품, 제약 이런 조그만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맞춤형 인재를 뽑아서 맞춤형으로 길러서 이 지역의 어떤 기업에 7, 80%가 저기니까 그 역에 취업시키는 그 그룹군을 만든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어떤 대단한 학문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서비스 위주의 카드를 확실히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에 각자 서비스 할 수 있는 거기에는 아까 뭐 어떤 복지도 들어있고요, 뭐 공공 서비스도 들어있고, 뭐 이런 요즘 소위 잘 나가는 항공 서비스도 들어있고 이런 서비스가들이 를 한 그룹을 해서 이 세 축이 우리 대학을 단단히 이렇게 끌어가는 미래에 우리 대학의 어떻게 보면 실지 군으로 육성하고 싶은 게 5년, 10년의 제 꿈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구성원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선 학원 하면
2012년 전에 22년이었더라고요. 정확히 22년간 참 눈과 귀를 어지럽혀 드렸는데 일단은 우리 지역사회에 계신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한테는 서원학원이 안정되게 이끌겠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사실 시간이 얘기해 준다. 벌써 이제 내년이면 이제 10년 차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마 시간이 말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서원학원에 옛날의 악몽들을 많이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서원학원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말로 하는 우리 뭐 지역 대학이 아니라 실제 저는 몸으로 부닥쳐서 느끼는 지역 대학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우리 구성원들 뭐 저희 구성원들하고도 많은 소통과 뭐 진짜 대화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 같이 우리 지역사회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고 만족해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서원대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손성빈 서원대학교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충북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우리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중부권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